자, 21번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마 한 번쯤, 하고 놀람이 시작되는 게 21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1번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작년 9월 평가원, 작년 9월 평가원 21번 문제를 똑같이 냈습니다. 이번 9월 평가원 21번에도 작년 9평의 21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를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가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9월 평가원 21번 문제랑 지금 올해 오늘 시험 봤던 21번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작년 9월 9평 21번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자, 21번 문제를 제가 풀기는 풀었는데 도대체 뭘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을 세워서 다 풀었습니다. fx를, 삼참수 fx를 잡아서 그냥 풀다 보니까 답은 나왔는데 도대체 출제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평균값 정리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에 많이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주로 이제 그 정시의대 가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맞췄는데 문제의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 보기 전까지 이 출제의 의도가 뭔지 그 베일을 한번 벗겨서 혹시라도 수능에 나온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밤을 새서라도 한번 찾아볼게 해서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들한테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이 문제, 그러니까 작년 9월 평가원 21번 문제에 대해서 책에 없는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마지막 정리할 때 했었습니다. 그걸 선생님 지금 우리 채널 보시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채널에 보면 쇼츠에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6월 평가원 직전에 제가 쇼츠로도 올렸고 그리고 본 영상에도 4개의 영상 컨텐츠를 할애를 해서 중심차분법 공식이라고 해서 중심차분법 공식에 대한 증명을 3가지를 했고 마지막에 작년 9월 평가원 21번 문제를 그러면 중심차분법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 그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쇼츠로도 따로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에 누가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거든요. 뭐 나쁜 댓글은 아닙니다. 나쁜 댓글은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제, 공식을, 책에 없는 공식, 처음 보는 공식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쇼츠만 보셨을 때는 누군가가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뭔가 이 공식들을 외워서 뭔가 수학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게 맞냐, 뭐 약간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제가 아마 그 장문에 답글을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의 중요성보다 이 문제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한 학생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든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나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뭔가 불편한 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게 또 저희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나름 앞으로 향후 수능에 뭔가 한 번쯤은 언급이 될 것 같아서 나름 공식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 거기에 따른 수학적인 증명들을 세 가지를 지금 펼쳐서 했습니다라고 아마 장문의 답글까지 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 한 2달 전입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수능에 뭐 한 번쯤 제대로 노출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나 작년 21번과 너무나 똑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쉽게 수능에 나올까? 그냥 이 평가원 용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공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지금 여기서 또 그 세 가지 증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본 영상에 가서 중심차분법 공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차분법 공식이라고 요 얘기 공식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거는 그냥 3차 함수에 한해서만 만들어진 공식이고, 자, 3차 이상의 4차부터는 이게 공식화돼서 정용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본 영상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으로 치면 수치 해석학에서 나오는 그 오차에 관련되어진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앞쪽에서 오차를 관찰할래, 뒤쪽에서 오차를 관찰할래, 아니면은 중앙에서 오차를 관찰할래. 자, 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심 차분 또는 중앙 차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fx가 ax 세제곱 3차항 계수가 a라고 했을 때,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2h, 자, f에 만약에 뭐 x 플러스 h 빼기 f의 x 마이너스 h.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다 리미트 취해서 뭔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논하고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 오차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심 차분은 어떤 얘기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3차 함수에 한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중심 차분법 공식은 결국 중심이 주어지는 이 두 개의 포지션에 중점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럼 너 둘의 중점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X 포지션이 중점이니까 그럼 뭔가 이게 평균 변화율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어떤 두 점을 놓고 그 임의의 3차 함수에 두 점을 놓고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2차 함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2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을 그었을 때 이 두 점의 중점을 이어주면 자, 너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거는 2차 함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차 함수는 자, 여기에 뭔가 임의의 두 점을 그어서 자, 너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점의 포지션이 어딥니까를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 이게 매번 달라집니다. 3차 함수는. 자, 매번 달라지니까 너를 정용화시켜서 물론 특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있습니다. 뭐 2대1 내분점, 1대 루트 3 내분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자, 인지를 하고 있는 비율 관계 같은 게 있는데 그럼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에서 너를 논의를 해라 그러면 그게 규칙화돼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든 공식이 그렇다면은 너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자, 중심차분법은 자, 네가 만약에 알파고 자, 네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너하고 자, 같지는 않지만
너의 정중앙에 있는 어떤 값을 잡았을 때,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잡았을 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이 평균 변화율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끌어내 봅시다 해서 나온 게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증명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함수 전개를 통한 증명을 첫 번째 했고, 그게 보통 아마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푼 누군가는 함수 전개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끌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 영상의 첫 번째가 함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 정식으로 증명하는 거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사실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원래 증명을 하는 건데, 그 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이 어떤 의미인지만 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공식이 어떤 건지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둘의 정중앙에 있는 중점에서의 미분계수하고 너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H 제곱이라고 하는 요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시면 A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최고참 계수고 H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둘의 X 변화량의 절반을 우리가 H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이쪽으로 들고 와서 요 파트에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정의되고 있는 임의의 두 점이 0과 2x라고 하는 점에서 정의가 되니까 0과 2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고 너는 3차 함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최고참 계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차분법 공식에 의해서 그럼 너는 누구와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써보면 0과 2x의 중점은 x잖아요. 그래서 x에서의 미분계수 값과 AH 제곱입니다. A는 지금 이 문제의 최고참 계수 1이고 H는 이 간격의 절반이니까 이 간격이 2x니까 그거의 절반에 제곱해서 x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게 AH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읽고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본 영상에 있는 중심차분법 공식을 찾아 들어가셔서 꼭 한번 증명된 걸 확인하시고 끝나시고 나시면 진짜 진심으로 공식을 한번 외워 보시기를, 외우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쉽게 읽혀지는지 한번 꼭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한번 공식을 잠깐 지우고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중심차분법 공식에 의해서 너가 이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써볼게요. 좌변변에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곱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프라임 제일 왼쪽에 있는 좌변은 2x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이제 너의 자리에다 너를 넣을 겁니다. 이제 2f 프라임 x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읽혀지고 우변도 2배를 하니까 2x 4제곱이라고 읽혀지니까, 그럼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라임 x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럼 이쪽 편에 읽혀지는 이 연립 부등식은 2 프라임 넘어가서 프라임 x라고 읽혀지겠죠. 이렇게 프라임 x가 읽혀질 거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2x제곱 삭제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만 남게 되고, 이제 이쪽 편에 있는 부등식을 읽어주시면은 2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x 4제곱에 빼기 x 제곱이라고 해서 프라임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프라임 x 값은, 프라임 x가 사실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프라임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위쪽 편에 그려지셔야 되고, 여기 있는 4차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너 4차 함수가 y축 대칭인 이렇게 생겨 있는 4차 함수인 거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라임 x 2차 함수는 너보다는 아래쪽, 너보다는 위쪽, 이 공간에 무조건 그려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 오면 웬만큼 눈치를 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제가 프라임 x의 범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프라임 x 값들 중에서 특별히 x 자리에 10을 넣었을 때 등장하는 너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그 값을 물었다는 말은 프라임 x가 무조건 하나의 모습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프라임 x가 하나로 딱 고정이 되려면은 주어지는 경계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야지 하나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오면 대충 위에 있는 4차 함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대충 네가 이렇게 뭔가 생겨 있겠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네가 확정이 될 거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뭔가 이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만약에 떠 있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프라임 x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임 x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끌고 와도 그러면 너는 프라임 x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 프라임 x는 너는 최고 참계수가 3이고 네가 y축 대칭이니까 너도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3x 제곱에 이 아래쪽 경계가 빼기 4니까 너는 빼기 4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약간의 요령이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네가 진짜 이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러 가는 게 그게 수학적인 표현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네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했을 때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선생님이. 일단은 네가 y축 대칭이니까 프라임 x는 당연히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쪽에서 뭔가 내려오면 이쪽은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프라임 x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fx가 최고참계수가 1이니까 너는 3으로 시작되고 y축 대칭이니까 a라고 그럼 남은 거는 a 너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범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가 마이너스 4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위쪽에 있을 거야. 물론 이 아래쪽에 뭔가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왜냐? 너 위로 뚫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벌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있는 4차 함수하고 접하는 상황일 거라고는 쉽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접하는 상황일 때 너의 값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데 눈치를 한 번만 조금 수학적으로 보시면 그럼 너가 정확하게 값으로 확정이 되려면은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고 A는 마이너스 4 이하여야 A가 마이너스 4라고 확정이 되는 구조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진짜 맞는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가보는 건 어떻게 하느냐?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너를 여기다가 빵 넣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4제곱 빼기 x제곱과 어차피 이쪽은 a 값을 이렇게 붙여뒀기 때문에 이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등식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3x제곱 플러스 a라고. 그럼 너 넘어가서 x 4제곱 빼기 4x제곱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라.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생겼니? 여전히 너는 y축 대칭인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너보다 a가 아래쪽에 놓여져야 되니까 이렇게 a가 상수함수가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네가 정확하게 y축 대칭이니까 비율 관계가 있잖아요.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루트 2일 때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너는 집어넣으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그죠? 그리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빼기 8이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y 콜 마이너스 4라고 읽혀집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아래쪽에 a가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혀져서 요놈이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a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4라고 결정이 나니까 너를 확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어, 진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서, 물론 그 공식을 만든 거는 작년에,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수업했던 이게 나의 어쨌든 그 제자 아이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나름 고민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양반이 뭔가 공식을 외워서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공식을 많이 쓰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작년에 부평의 21번 문제가 너무나 특이했던 문제라서, 과연 이 문제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뭔지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고, 그렇게 찾다가 만들어진 공식인데, 그게 지금 공교롭게 올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해 또 나와서, 물론 반갑기도 한데, 이제 2번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올해 수험생들은 꼭 한번 그 본 영상을 찾아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진짜 3차로만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는 진짜 지저분해집니다. 매번 다 풀어야 됩니다. 함수 전개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해 수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3차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꼭 한번 본 영상 가서 확인하고 공식을 나름 조금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능에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도 단 몇 줄 만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귀찮더라도 확인하시고 공식 한번 다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1번 문제였고, 이 문제는 그냥 나름 우리는 그냥 중심차분법 문제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중심차분법 문제였습니다.